안녕하세요. 어, 오늘 2019년 6월 15일 시행한 지방공무원 국어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은 그 문제 유형이 약간씩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암기형이라도 약간 실용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어법이라든가 띄어쓰기, 단의 의미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실용적이죠. 단의 의미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시적 의미라고 그러죠. 사전에 나타나는 지시적 의미는 암기지만은 문맥적 의미나 함축적 의미 같은 것은 사실은 이제 암기형은 아니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독해형, 개념형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부 암기가 있고 독해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 또 뭐냐면 개념형이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개념형은 그 이제 특히 어떤 문제는 개념형이라 볼 수도 있고 독해형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그 좀 정확하게 그 암기형이 그 6문제고 그 14문제 정도가 개념 플러스 독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기울어졌죠. 지난번 이제 시험을 보면은 한 6문제 정도가 독해형 문제였습니다. 이제 추정 대충 보면은 한 14문제에서 한 16문제 정도가 독해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암기형이 이제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4문제에서 6, 7문제 정도가 암기형이고 순수 암기형이고 나머지는 다 개념 내지 독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년 그 서울시 공무원도 이제 인사처에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나갈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부분에서 승부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간을 투자해서 뭐 괜찮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집이나 이런 것을 반복해서 암기하고 하면은 해결이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약간 이제 예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한자 중심의 고사성어라든가 의의 중심은 약간 이제 약화될 거야, 아마 추세가. 그 다음에 이제 얘들도 결국은 이쪽 부분들도 결국은 뭐냐면 이쪽으로 독해 쪽으로 이제 옮겨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어법이나 이제 어휘, 받아쓰기, 어문 변동, 그 다음에 단의 의미 이런 것 중에서 요 문제가 약간 어려웠어요. 요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러분 좀 어려웠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어렵죠. 이것은 개념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런 문제는 읽는 순간 답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독해 부분에 와서 좀 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독해 부분을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힘들어 할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연습만 잘하면 굉장히 쉬워요.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보면 11문제, 12문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독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상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배경 지식이 없어더라도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순수한 독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개념형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독해형은 11문제다. 순수하게 11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약간 바꿔보면 화법 하나, 작문 하나, 문학 4개, 비문학 5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뭐 토론 요 부분을 이게 이제 또 화법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거의 개념이나 개념 쪽에 상식에 속하니까 일단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화법이나 장문, 그 다음에 비문학, 이거는 같은 비문학이에요. 실제로는. 읽어보면 그게 이제 화자가 있고, 말을 주고받는 대화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독해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문학은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비문학이 굉장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건 모든 우리나라 시험의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내년, 올해, 내년 뭐 점점 가면 갈수록 뭐냐 하면은 이제 독해가 중심으로 강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수능에서도 고등학교 이제 교과서 자체도 문학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다른 것들이. 문법은 아예 거의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문법이란 책 자체가 없고 언어와 매체 속에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언어의 하위 개념에서 문법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사라진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제까지 그 문법이 강화된 그런 나라는 거의 없죠. 자국의 문법을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친 곳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는 있는데 연습할 만한 적당한 책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앞으로 이제 약간 추세가 화법이나 작문이 약간씩 더 이제 비중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문학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상으로 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합쳐서 화법하고 얘가 문학하고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543 여기에 이제 토론과 사회, 토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래서 세 문제가 되는 거죠. 543 이 정도 구조예요. 한 이 정도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문제 있을 수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적당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여러분이 이제 국어 공부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작문이든 화법이든 간에 독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독해 연습을 해야지 자꾸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금방 한계가 옵니다. 별로 사실은 문제 풀 것도 없고요. 그렇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차근차근 독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추세가 보면 문학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뭐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많이 주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패턴을 알아서 빨리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루다 보면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표현 방법, 말하기 방식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건 늘 나오는 거예요. 표현 방식, 말하기 방식 이런 거 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했잖아요. 수사법 이런 거 나오죠. 이거는 모든 문제 다 나와요. 근데 기본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수준 높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말하기 방식, 제목.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제 그 숙련만 되면 여러분 4개 중에 1개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오지 쓴다도 아니고 사지 쓴다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연습을 하면은 사실 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공무원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예. 뭐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이 표현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제가 또 이제 강의를 해야 되고 제 일이 있어서 유튜브에다 그렇게 정을 사실 많이 주고 막 이렇게 제가 몰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또 뭐냐면 그 인간이라는 게 호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응이 없다 보니 호응이 없이 그때 뭐 그러다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쪽은 아니에요. 하여간 어쨌든 독해는 거의 뭐 제 전공에 가까운 것이고 제가 그 동안에도 제가 그 과거에도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에서 독해가 옛날에 몇 문제 안 나왔어요. 전부 다 암기였죠. 그런 세계에 저는 뛰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암기에서 그 독해형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암기형에서 독해형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또 특히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된 것은 이번에 인사처에서 시험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 공무원을 내년부터 이제 인사처에서 내겠다. 그다음 또 하나는 PSAT로 이제 변화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7급은 문제 무조건 변화한 것으로 결정된 상황이고 그다음 이제 9급도 PSAT로 가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유사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암기형 문제가 점점 적어지고 독해형 문제, 사고형 문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카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지문을 제공할까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야지 사실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별 말씀을 하지 않는데 그냥 알아서 다 퍼먹여 준다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제가 제 업이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어느 것도 아니죠. 알바도 아니고 뭐 그냥 저는 솔직히 이것을 하는 이유가 독해하는 방법을 어떤 전수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플러스 뭐 어떻게 돼서 뭐 책을 제가 과거에 책을 여러 권 쓴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을 또 책을 한번 집필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뭐 있긴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좀 더 다음 시간에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